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88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국회. 저희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을 아주 키워놓으신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신보수 아이콘, 네, 이현주 의원 룸에 와 있습니다. 근데 룸이 참 아주 단정합니다. 저 탈당한 거 아세요? 알죠. 그때 전화 통화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탈당하시냐고 그러니까 하신다면서요. 어때 잘한 거예요? 어때? 근데 어차피 뭐 사실 하실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시점을 선택하신 거죠, 뭐. 이현주 의원은? 의원님은? 저는 뭐 글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거는 딱 할 때 하나보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다! 이러고 이제 발표를 해야 그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전에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 네. 탈당은 할 때 하는 거죠. 네. 탈당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만남이었는데, 바른미래당이. 하여튼 이 보수 쪽이라든가 하여튼 맨 처음에 이제 아니, 그건 제가 또 시정을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 왜냐하면 처음에 그 통합 선언문 했잖아요. 그때 합리적 중도라 그랬죠. 합리적 중도 보수. 중도 보수. 네.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가 중도 보수라는 걸 딱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 중도 보수의 결합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읽었어요, 저도.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걸 합리적 진보였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그 뒤늦게 다음에 얼마 지났는데 이제 그렇게 주장이 있어서 또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막 이렇게 좀 막 주장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죠. 문구 만들 네, 때는 중도 보수 맞죠. 그렇죠. 그래서 중도 보수가 맞고 다만 이제 보수를 막 내세우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보수라고 말하면 이제 분위기가 좀 쌓이기 때문에 요새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그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진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전혀. 그랬으면 아마 유승민 대표 등등이 동의 안 했겠죠. 그렇죠. 뭐 진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 얘기는 물론 우리나라 진보는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합하신 분들이 그쪽 지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랬으면 통합이 안 됐죠. 이게 분명히 했으면. 네, 그럼요. 근데 뒤늦게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한바탕 나중에 이제 합류하신 뭐 손학규 등등 이분들이 갑자기 원래 자기들이 몸담고 계시던 국민의당의 노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장을 하고 계속 고수를 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보수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약간 충격 내지는 좀 배신감 같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쇼크였을 거야 아마. 지금 바른미래당이 저도 뭐 약간 책임감 느끼죠, 사실은.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보수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줄줄이 탈당하고 있는 많이 위원장들도 지방에서 좀 많이 시의원, 구의원 많이 들었어요, 그 많이 얘기.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거의 또 어떤 분은 나갔죠. 소리 소문 없이 이미 나가셨더라고 보니까 이미 나가셨고. 저도 뭐 친하게 지냈는데 나갔더라고 이미. 내가 나간다고 얘기하려고 전화했더니 자기는 이미 나갔어. 그래서 내가 좀 당황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좀 많이 걱정입니다.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 뭐 저는 사실 이런 거였거든요. 한국당이 보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보수의 역할을 하되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이렇게 어떤 좀 더 개혁적인 그래서 시대에 좀 더 맞는 좀 덜 권위적이고 이런 보수의 모습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보수의 모습 그러면서 약간 이제 중도도 품을 수 있는 이런 중도 보수 정당을 지향을 해서 한국당과 경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책임감 느끼죠. 제 프로에 나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천재
적인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 말씀을 쭉 하던 과정에서 이제 그치. 우리나라의 산업 전환 문제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일부에서 천재적인 예,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그거를 제가 언급을 했던 건데, 아니 뭐 저는 뭐 거기 아직도 변함이 없죠. 네, 그럼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좋은데 어쨌든 덕분에 굉장히 또 유명해져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자가 7만 1,000을 넘었어요. 네. 이현주 TV가. 네. 그래서 진짜 신보수 아이콘이다. 네. 이제 뭐 여전사 이런 단어보다는 네. 신보수 아이콘 네. 나가지고 이현주 네.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비결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좀 뭔가 7만. 작업이 있었습니까?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이 7만 우리가 꾸준히 적게는 1등이에요. 전체 국회의원 중에 현직 국회의원 그쵸. 중에서 1등입니다. 네, 전 우리가 이제 이 꾸준하게 한 조금 정체돼 있을 때는 한 300명 하루에 네. 좀 많이 늘어날 때는 뭐 한 2-3천 명씩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약간 계단식이지만 꾸준히 늘어났거든요. 거의 변함없이. 그래서 안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적게 늘어나도 하루에 한 300명 이상은 네, 꼭 엄청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굉장히 미디어 최적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본인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최대한 전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들이 기존의 방송에서 충족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찾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새 뭐 우리가 대놓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말할게요. 근데 그 보면 네. 기존의 우리 공중파라든가 종편이라는 기존의 그 기성 시스템에서 방송이라는 게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이 거의 어용이죠. 권력의 신여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뭐 저는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구조가 살기 잘못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기. 지배하는 구조거든. 지배하는 구조. 그래서 인허가권도 정부가 쥐고 있고 잘못하면 그게 방송이 결정적이죠. 폐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인허가권 때문에 네, 어쩔 수 그러니까 없어요. 뭐 이거 제재 한번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정부 눈치 봐야지. 그럼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만 와도 벌벌벌. 벌벌벌 하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특히나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자유롭죠. 왜냐하면 인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비판이 자유롭고 국민들이 모르는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우선 특히나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신 좀 깨어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많이 좀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유튜브는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방송은 그냥 다 봐야 되잖아. 앉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나중에 내가 시간 될 때 보겠다 하면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편하게 보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소비자한테 최적화됐다. 그러니까 미디어도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유튜브가 여러 동영상 미디어 중에서 저는 상당히 수요자 입장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아이템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 방송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K수거 챌린지라 해서 KBS 수준료가 정규로 합산돼서 나오는 거. 네. 이거는 문제 있다. 이게 2006년, 96년인가 2006년 내가 기억하기에 96년. 네.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유례 없는 이거 지금 맞습니다. 행태다. 네. 원래는 이게 따로 나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아이 그럼요. 그 근데- 기억 안 나세요? 집에 막 TV 수신기 있나 수상기 없나 확인하러 확인하러 오고 그래. 검사하러 오고 우리 막 TV 없다 막 이렇게 하고 숨겨놓고 엄마 누구 온다는 텔레비 막 벽장에 숨겨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텔레비 있나 없나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있다고 보고 정기료에 합산이 됐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는 했었는데 네. 이번에 특별히 네,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죠. 김재동 저기 그 방송 나오면서 네. 이제 문제가 좀 됐죠. 지금 이제 이게 K수거 챌린지 어떻게 손으로 X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따가 그거를 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하려고. 할 겁니까? 네, 할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구 할지 이제 대충 정해서 아까 승낙 다 받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누굽니까? 밝힐 수 그분이 없습니까? 이제 금방 또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 올릴 때 그 이렇게 자막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이슈화를 했죠. 그래서 그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막 문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거를 포인트를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냐면 이걸 지금 수신료로 운영된다는 점, 그 다음에 공중파라는 점, 그 다음에 이게 또 공사잖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렇죠. 공영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일단 공중파를 쓰는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이라서 한국방송공사인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리고 국가의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더더군다나 국민들한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면서 사실상 그렇게 하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이 KBS 정말 문제다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 세금 내서 반국가 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려고 세금 냈냐? 세금 냈냐? 이런 거. 세금 맞죠? 공영방송이니까. 세금이죠. 네. 그리고 수신료까지 보니까 끼어 팔기에서 전기요금에 받아가네. 국민들이 야 우리한테 수신료 받아가지고 그딴 방송하라고 그랬어? 이런 그런 얘기 자꾸 듣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 돈은 내 돈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거고 이게 일종의 특권이죠, 특권. 당연히 이건 따로 내야 되는 거고 수신료 거부운동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당에서 열심히 또 그걸 하시니까 저는 뭐 그거는 응원을 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꼭 한국당 아니더라도 이건 네. 전 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나설 수 있으면 나서요. 아니 그거 민주당에서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또 KBS가 또 그렇죠. 정부 여당을 그럼요. 그래서 향해서 그럴 수 민주당이 진짜로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자유한국당 해서 뭐 부산 영도로 출마한다. 그건 이런 게 옛날에 막 다 소문이 막 물어봤는데. 쫙 나왔잖아요. 소문이 나오고 인터넷 나오고. 어디 본인의 입장을 좀 지금 아직 확실히 밝힐 때는 아닌가요? 뭐 벌써 근데 보니까 이미 내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솔직히. 네. 영도를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올해 작년에도 네. 그렇고. 작년에도 제가 영도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네. 제가 보니까 방송상으로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 네, 이미 벌써 많이 갔죠. 원래 고향이죠, 영도가. 원래 제가 초중고 다 나왔죠. 완전히 고향이네요. 부모님들 거기서 이제 하시고. 가장 출세한 사람. 영도에서. 아니 근데 이제 네. 말하자면 뭐 꼭 그런 기준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곳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선소가 뭐 부산이 다 그렇지만 조선소가 어려워지면서 그 관련 부대 산업들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엉망이에요. 사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지금 부산 전체가 엉망입니다. 경제가. 정말 가고 싶겠네요. 내 고향이고 내가 초등학교 아니 뭐 내가 지금 저기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요 제가 부산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이 영남 지역의 경제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동임의 공업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 상황이 이거는 어쨌든 책임감 가져야 된다 정치인들이. 부산 출마할 마음이 있냐? 네. 예. 뭐 지금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은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각오는 쉽죠, 솔직히. 저는 이제 지금 부산 내 고향에 가고 싶지. 왜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네. 저는 고향을 챙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그리고 그런 표현이었네. 어디를 가든. 지금 부산의 경제가 살아나는 게 또 이 부울경의 경제가 살아나는 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다 이렇게 네.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게 답이네. 어디를 가든 난 부산을 챙기겠다. 내 고향을. 이 표현. 그럼요. 네, 네. 정리하도록. 노영민 비서실장 됐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막 간단히. 제가 이렇게 쭉 한 2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봤잖아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 그렇다고 이제 내려오라고 말한들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탄핵을 할 수도 없고 탄핵 지금 숫자가 안 돼요. 여당에서 동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탄핵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쉽게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여파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다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누구든 간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임기 남았는데 내려와라 이래 말한다고 내려오시겠어요? 아니 심정은 저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하는 생각 또 많이 너무나 여러모로 정말 하는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을까? 응? 특히 제일 심각한 게 경제. 예,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경제가 나쁜 것도 원래 대외적 환경과 뭐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정부가 자폭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현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여건이 안 되고 대외적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내가 망했어. 그러면 내 탓을 하지. 사람들이 세상 탓도 하지만 내 탓하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이상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망하거나 일자리를 실직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거를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요, 그걸 용서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거야말로요, 가장 심각한 국정농단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발, 저는 그게 가장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조언이다. 같아요. 예. 네. 우리 아버지도 IMF 때 망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억해요.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그 정말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어떤 그런 국가적인 이 정권이나 정부의 잘못된 그런 거에 의해서 정책 때문에 정부가 이상한 그 실험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그거 하면서 지금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좀 힘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국내에서 자동화할 것도 조금 줄여가면서 사람을 조금 써가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내가 좀 더 요구하고 싶어도 조금 참고 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자 이런 분위기가 정치 리더십에 의해서 형성돼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몰아붙인 거잖아요. 국민들을 완전히 막다른 방향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이 반대 방향 갔어야 할 그 반대 방향으로 국민들을 선동해 버린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건 정치가 경제를 망쳐버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대해서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살시킨 것. 이게 가장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울고 싶다 이거는. 정말 없애버렸으면 좋겠. 아마 다 무슨 선거고 뭐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가게 갔다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정말 이 과도하게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지 돈도 아니면서 남의 돈으로 생색내겠다 그러고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다 그게 내 돈이거든요. 다 돌고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 같은 세금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럼요. 뭔가 그렇게 난리치면 이것들이야말로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새해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해를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마디 새해 소원이 있다면 한마디. 새해 소원 저는 제발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셔서 긴급 경제 명령이라도 발동해서 비상. 그래서 최저임금 비롯해서 이런 지금 잘못 끼워진 단추 바로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또 건강 일단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일단 건강해야 뭐라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 어려움을 그래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회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고 이 상황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요. 정권이 바뀐다고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엎질러진 물이 이게 주워 담기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 정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쓰러진 기업인들 어떻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나간 기업, 이미 잘린 사람, 그걸 어떻게 복귀시켜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무너진 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이 뭔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 계속 희망을 줄 수 있는 고민들 해야 된다고 보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올해 한 해 잘 좀 이렇게 잘 버티시고 그래도 마음의 어떤 행복 이런 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보수 아이콘으로 네. 활동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프로 또 나와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호 서울TV 주간박정리 오늘 이현주 의원 만나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 그리고 너무너무 기업인들이 힘들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업인들 위해서 정부도 정치인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